네, 제가 오늘은 Q&A를 가져왔는데요. 1차 Q&A가 될 것 같고, 솔직히 말해서 화장이 너무 귀찮아서 그냥 틱톡 필터를 꼈습니다. 이 점은 좀 양해해주세요. 다르게 생겼다고 할지라도. 팔로워가 1000명도 안 되긴 하지만 생각보다 저한테 DM이나 유튜브 댓글로 이것저것 질문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같이 한번 1차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편입을 해야겠다 마음 먹고 서치하던 중 동국대 선배님을 만났네요. 제가 원래 동국대생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학연, 지연 이런 거 다 의미 없다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동국대생이라 하니까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반가웠는데 7월부터 학교 병행으로 일문 준비하려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문은 그래서 일반 문과라는 뜻이고 편입에는 일반 문과랑 편입에는 이제 일반 편입이랑 학사 편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반 편입은 2학년만 지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일반 편입이고 학사 편입은 4학년 이상 다 이제 졸업을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학사 편입입니다. 당연하게도 일반 편입의 경쟁률이 높고요. 왜냐면 졸업까지 하고 다시 또 새롭게 학교를 진학한다는 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경쟁률이 학사 편입이 커트라인도 그렇고 경쟁률도 그렇고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대학에서 만약에 로스쿨 생각이 있다 이렇게 뭐 하신다면은 그 자교 로스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교 로스쿨을 지원할 때 인정을 아마도 일반 편입까지만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보면은 7월부터 학교 병행으로 일문을 준비하려 하는데 2등급 학생에게는 기명, 학원, 인강, 독학 중 어느 걸 추천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과대라 영문 선배님만큼 영어 베이스가 탄탄하지 않아서 고민이네요. 수능 영어는 이사 기준 항상 2등급 정도, 내신 암기형 영어도 1, 2등급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병행을 막 그렇게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항상 2등급 정도 나오고 내신 영어가 1, 2등급 정도 나왔다라는 베이스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제가 뭐 그냥 감히 추론하기로는 좀 나이가 저만큼 많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저는 거의 졸업 학번이 이제 지났는데도 갑작스레 편입을 하게 된 거여서 저는 좀 나이가 있는 편인데 이분은 나이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막 휴학을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차라리 종강하고 나서도 조금 한두 달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 제가 이분께도 말씀드렸던 거는 아마도 단어 암기 외에는 하실 수 있는 준비가 많이 없으실 거예요. 정말 열심히 막 공부하고 독해하고 풀어보고 이 시간이 학교랑 병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교 병행을 하시려면 어차피 편입은 9할이 암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어 암기 엄청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1, 2개월 동안은 원래 가지고 있는 베이스 플러스 새로 알게 된 단어를 합쳐서 어떻게든 이제 좀 실전형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 답글로 제가 남겨드렸고 또 저한테 이제 서강대 후배로 오고 싶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진짜 오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진짜 맛있는 밥 한 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네, 두 번째 질문은 안녕하세요. 편입 준비하는 학생입니다. 혹시 단어는 보카바이블 A 12회독 돌렸는데 12회독 이때가 심지어 6월 중순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되게 많이 돌리신 거죠? 혹은 1, 2회독일까요? 제가 콤마가 없어서 12회독이 맞는 것 같긴 한데 12회독 돌렸는데 이런 식으로 단어는 해도 시험 때 괜찮은가요? 제가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좀 다들 답을 되게 길게 제가 보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질문이 오고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애초에 정보를 공유하고자 시작한 점이 있어서 되게 답을 길게 드리는데 오늘 질문이 조금 많아서 나름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서성한 중경 외시 2 이렇게 시험을 본 결과 보카 바이블 이상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 체감상 거의 없었고요. 왜냐면 제가 보카 바이블 A는 좀 많이 봤거든요. B는 너무 솔직히 제 개인적인 견해상 가독성이 너무 떨어져서 잘 보진 않았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김영편입 교수님 그 정병권 교수님 단어장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보카바이블 A를 12회독이면 가장 이제 기본적인 단어들은 다 알고 뭐 중상위 정도의 단어도 다 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대 같은 경우에는 좀 단어가 어려워요, 난이도가. 그래서 B를 보시는 것도 추천하긴 하는데 단어 난이도가 저는 중대도 붙었는데 최초 합으로 쉽게 했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제이롱님과 마찬가지로 제가 원래 닉네임을 제이롱이라 했었어요. 지금은 제이은으로 바꿨는데 영어 베이스가 꽤 있다고 말할 정도로 영어에 자신이 있는데요. 혹시 대학교 몇 학년까지 다니시고 편입 준비하셨을까요? 제가 지금 2학년 1학기를 마친 상황인데 2학기랑 편입 준비 병행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 중이라서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거를 이제 유튜브 첫 번째 영상에서 좀 길게 언급을 하긴 했는데 4학년 1학기까지 다니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저는 뭐 졸업 직전이었죠. 졸업 직전이었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휴학을 했던 이유는 4학년 2학기를 휴학을 하고 시험을 본 거예요. 왜냐면 막 붙을 자신이 있어서는 아니고 그냥 제가 지방 사람이다 보니까 서울 자취 비용이 갑자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학비도 아깝고 학비랑 한 학기 학비랑 그리고 내가 지금 들이고 있는 인강 비용 뭐 책값 플러스 서울에 좀 비싸잖아요, 월세가. 막 거의 뭐 60만 원 가까이 되는 거를 뭐 매달 낼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지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4학년 2학기를 휴학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떨어졌다면 좀 되게 안타까운 일이 됐었겠죠? 졸업만 늦어지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너무 좀 늦게 시작한 케이스여서 제 이야기를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베이스에 따라서 다를 것 같긴 한데 이분이 자신 있다고 하셨으니까 병행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병행을 하셨을 때 거의 실력 향상은 어렵고 이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단어 암기 이상을 얻겠다. 이건 좀 어렵고 종강 이후 남은 기간 미친 듯이 하겠다는 마인드. 이거면 될 것 같긴 하다. 네, 그래서 저는 또 학생들 가르치느라 수능 공부를 좀 하느라고 두세 달 말씀드렸듯이 한 3개월 정도 바싹 했습니다. 그 댓글로 또 여쭤보신 분들 중에 뭐 순공 시간을 이제 여쭤보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뭐 정확히 얼마였다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대략 순공 뭐 7, 8시간 됐던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뭐 한 5시간 뭐 이렇게 적게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유튜브 영상 보고 이제 도움이 많이 됐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리시는 거 열심히 본다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네, 교재는 인강 교재만 사용하신 건지 단어책은 어떤 거를 보셨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교재는 쿠팡에 파는 기출을 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건 좀 비추예요. 처음부터 문제집을 푸는 건 비추고 왜냐면 단어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우수수 다 틀려서 할 맛도 안 나고 솔직히 저희 다 뭐 중고등학교 다녔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사실은 제일 저의 기준에는 저는 오히려 야 너 못해 하면 정말 못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학을 정말 3년 내내 못했어요. 근데 영어, 국어 야 너 잘한다 들으니까 그런가? 이러면서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자신 있었던 영어가 처음에 단어를 아예 모르니까 우수수 다 틀려서 할 맛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인강 교재만 들으면서 그 커리를 다 따라가다 보면 맞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냥 나 혼자 기출 냅다 사가지고 시작한다? 생각보다 많이 틀리고 커트라인에 대한 카더라가 좀 많은데 뭐 솔직히 뭐 한두 개 틀려 붙는다? 이건 거짓말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뭐 학교마다 이제 케이스가 있겠지만 그리고 제가 이것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각 학교별로 좀 리마인드 복기를 해서 후기 리뷰를 남겨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즘 좀 바빴어요. 그래가지고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찍으려고 하고요. 제가 편의뿐만 아니라 공부법 그리고 특히 영어 이쪽으로 올리고 싶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위주로 좀 많이 올리려고 합니다. 너무 삼천포로 빠져서 다시 하면 그래서 단어도 인강 선생님께서 올려주시는 것만 봐도 충분하고 정병권 교수님께서는 301까지만 봐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501까지 보면 저는 무적인 것 같고요. 뭐 501까지 봤는데 내가 단어 때문에 틀렸다.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진짜 내가 생판 안 외워. 그럼 몰라요. 왜냐면 생판 안 외우면 어렵거든요.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한 301까지만 외워도
생각보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렵지 않아요. 사람들은 뭐 진짜 막 이거는 뭐 인류 최악의 난이도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절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이제 과외에서도 수능을 애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진짜 막 수능이랑 뭐 미친 듯한 난이도 차이다? 이거는 단 하나, 단어밖에 없습니다. 수능을 내가 1등급 정도 나오고 어느 정도 독해가 돼. 그러면 독해 될 정도의 수준이에요. 너무 그렇게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많이 가르쳐봤어요. 5, 6등급도 가르쳐보고 뭐 9등급도 가르쳐보고 6등급이었는데 1등급 맞아가지고 선생님 감사합니다 편지도 받아보고. 근데 그 정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수학을 못하거든요. 저 수학 못하기 때문에 솔직히 수학을 만약에 안 놓았다? 저는 이제 수시를 이제 지나고는 놓았어요. 수학을 좀 반년을 놓고 수능을 보니까 아예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모의고사 최고점은 한 그래도 2등급은 나왔었기 때문에 뭐 잘 갔으려면 잘 갔겠죠, 정시로. 근데 그 정도 깡이 없었고 지금 뭐 통합이 된 상태에서 제가 갑자기 수능을 본다고 잘 볼 리가 만무하죠. 근데 영어 원툴로 내가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러면 해야 된다고 봐요.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고 단어 외우고 공부하고 독해하고 하면 붙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워낙 카더라가 많잖아요. 뭐 이런저런 뭐 학점을 많이 보내, 전적대 학점이 중요하네. 저 전적대 학점 3점 중반이었습니다. 절대 높은 학점이 아니에요. 왜냐면 때이신 분들이 많이 지원하세요. 근데 그러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솔직히 편입판에서 동국대 정도면은 낮은 학교가 아니니까 그거가 커버가 된 거 아니냐. 근데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은 게 제 주위에 그 친구들도 그렇고 편입한 친구들이 많은데 다들 그냥 시험을 잘 봤지 뭐 엄청나게 막 뭐 학점이 뛰어났고 이런 친구들이 오히려 좀 드물어요. 제 생각에는 애초에 편입을 좀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저처럼 그냥 막 졸업을 하고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적고 학기를 병행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 학점 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무조건 시험이고요. 모든 대입이나 모든 입시가 그렇지 않을까요? 시험이 제일 1순위,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이 이제 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인강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03년생이고 현재 2학년 2학기를 마쳐서 편입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릴스가 갑자기 떠서 DM을 보내봅니다. 현재는 땡땡 대학교 영문과를 재학 중이고 수능은 1, 2등급 정도 나왔습니다. 서성안을 목표로 하고 싶은데 공부 방법과 팁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또 학점이 63학점으로 조금 모자라서 최소 학점으로 학교를 다니며 병행해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현실적인 가능성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제가 답변을 엄청 길게 드렸는데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냥 단어장만 줄줄 읽는 거는 지루해서 냅다 문제 풀고 싹 다 외우고 다시 단어장 보고 뭐 이런 식으로도 반복을 했다. 기출 풀다가 나왔던 거는 막 다 적었다. 이러면서 뭐 단어에 대한 것도 또 이제 질문을 주셔서 그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좀 보니까 반복적이네요, 질문이. 뭐 이제 학기 병행은 어려울 수 있다. 단어 공부를 위주로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1, 2등급이면 베이스는 충분하다. 나머지 독해는 익숙해지는 거, 특히 논리 부분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저한테 유튜브 댓글로 과외나 뭐 스터디를 여실 생각이 없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없습니다. 저는 없고요. 과외는 지금 다른 플랫폼에서 하고 있는데 42대 유지하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외는 만약에 저를 알아보신다면 신청을 해주시는데 제가 막 뭐 유튜브로 뭐 과외를 모집하고 이러고 싶어서 시작한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뭐 마음이 바뀔 수는 있겠죠. 데리고 있는 학생들한테 집중을 하고 싶어서 좀 추가 계획은 없습니다. 추가 계획은 없고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하게 되면 선생님처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제가 한번 스터디를 했었는데 제가 강사 생활을 너무 오래 했다 보니까 5년간 수능을 가르쳤다 보니까 이 입에 가르치는 말투가 배 있어요. 저도 모르게.
지금 영상 찍는 거를 보면 아시겠지만 뭐 일반적인 그런 대화의 느낌보다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좀 어떠한 강사 톤이죠. 제가 실제로 대학에서 그 발표를 할 때도 교수님께서 혹시 자네 강사하나? 이렇게 하실 정도로 제가 말투가 어느새 강사 톤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를 할 때 물론 물어봐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뭐 사실은 가르쳐주고 공부에서 좀 공부법도 알려주고 이런 거를 원하셔서 요청을 하셨겠지만 약간은 좀 기분이 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이렇게 티칭의 느낌으로다가 다가가면. 그래서 나중에 아예 제가 뭐 과외를 정말 소그룹 그룹 과외로라도 만들던지 뭐 이런 거를 하면 모를까, 글쎄요, 스터디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DM이나 유튜브나 이렇게 질문이 좀 있었는데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1차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제가 지금 영상에서 말하는 것보다 훨씬 자세하게 답변을 드려요. DM이든 뭐 댓글이든 뭐 어떤 뭐 방식으로 저에게 연락을 취하시면 정말 상세히 답을 드립니다. 최대한 제가 아는 한에서. 말로 이제 모든 질문을 다루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타자 쳐서 보내드리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뭐 댓글, 사실 댓글이 가장 좋긴 해요. 다른 분들도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댓글 혹은 뭐 DM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다 답변 드리고 또 모아서 뭐 Q&A 2탄, 3탄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